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코인 시장을 만화로 쉽게 풀어 설명하는 채널 코인 스케치북입니다. 현재 코인 시장은 정말 재앙 그 자체입니다. 이 차트 그래프 좀 보십시오. 와, 이게 이렇게까지 폭포수로 떨어진다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렇게까지 코인의 가격이 급락한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이전 영상부터 말했던 클래리티 법안의 불확실성, 다른 하나는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지목한 차기 연준 의장 케빈 워시의 등장입니다. 이것들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하나하나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리티 법안의 불확실성.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클래리티 법안은 1월 중순부터 이야기 나왔던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무엇이냐? 현재 코인 시장에는 명확한 제도가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명확한 기준을 정해놓지 않은 상태죠. 덕분에 연기금, 보험사 같은 기관들은 코인에 돈을 넣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저 막대한 돈이 코인 시장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코인의 가격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텐데 그 활로가 막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불분명한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는 법안, 그것이 바로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원래 1월 14일에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관할권과 규제 수위에 대한 정치권 이견이 정리되지 않아 표결을 강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연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셧다운까지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특히 이번 하락은 이 셧다운이 엄청나게 큰 요소로 작용했는데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상처 위에 셧다운이라는 소금을 뿌린 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셧다운은 뭘까요? 짧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셧다운은 의회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해 연방 정부의 필수 업무를 제외한 행정이 일시 중단되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행정 처리 중단이 일어나며 단기 달러 수급이 불안해지고 국채 신뢰도에 금이 가기 시작하죠. 바꿔 말하면 리스크 자산 회피 심리가 확산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코인 시장은 정말 크게 직격탄을 맞죠. 그 결과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끔찍한 그래프의 몰골입니다. 이러한 셧다운의 여파로 인해 세계 최강대국의 정부가 문을 닫았고 정치적 불확실성은 극에 달했는데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럴 때 투자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죠. 바로 자금 경로의 추적입니다. 자,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셧다운이 일어나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극에 달하는 이 상황에 여러분들이라면 돈을 어디로 빼겠습니까? 당연히 가장 안전한 자산, 정부 리스크가 없는 자산, 금으로 몰려가야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금요일 장 마감 기준 금 가격은 하루 만에 11% 폭락, 은은 무려 20%가 증발했죠. 시장은 그야말로 피바다가 됐습니다. 정부는 멈췄는데 사람들은 안전 자산을 집어던지고 있는 상태예요. 도대체 왜 이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시장 전문가들은 현금 확보용 투매 이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제가 멈추면 당장 쓸 달러가 필요해진다. 그래서 팔기 쉬운 금부터 판 것이다 라는 이론인데요. 물론 일리 있는 설명이긴 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루에 20%에 달하는 은폭락을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는 언론이 말하지 않는, 말하기 꺼려하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저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트럼프의 금죽이기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최근 5년간 전 세계 중앙은행 중에서 금을 가장 공격적으로 삼아온 나라 어디일까요? 러시아? 인도? 아닙니다. 중국이죠. 중국은 미국 국채를 팔아치우고 그 돈으로 금을 사모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약 2,000톤, 비공식적으로는 5,000톤 이상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유는 명확하죠. 달러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금 기반 위안화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트럼프가 이걸 모를까요? 트럼프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는 계산이 빠른 사업가 출신이죠. 그의 입장에서 금값이 계속 오르면 누구 배만 불려줍니까? 바로 중국 시진핑이죠. 금 가격 상승은 중국의 자산 가치 상승, 그리고 달러 경쟁력 약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월가 정보통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들이 돌고 있어요. 포트녹스 금고 한번 감사해볼까? 사실 텅 비어있을 수도 있잖아. 농담 같죠? 아닙니다. 이건 철저히 계산된 발언이에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셧다운은 공포를 연출하기 위한 장치일 수도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금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깎아내려 금 가격을 인위적으로 누르겠다는 시그널. 이번 셧다운도 그 연장선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부 셧다운으로 시장에서 극단적 공포를 만들고 그 공포를 이용해 금 투매를 유도한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말하겠죠. 봐라,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금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
이런 학습 효과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즉, 지금의 폭락은 금의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위해 금이 잠시 희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은 2025년 기준 약 6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는 1979년 이후 가장 강력한 상승장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당연히 조정받는 게 맞지. 이 정도 폭락은 감수하는 게 맞지. 예, 그래서 저는 더더욱 더 금투매를 유도하는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한 명분이 있으니까요. 자, 정리하면 코인 시장 지금 완전 박살났습니다. 안전자산인 금까지 폭락한 상태죠. 그렇다면 트럼프는 중국의 무기인 금을 누른 뒤 무엇을 띄우려 할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코인 시장의 하락인 세 번째 이유죠. 그는 미 연준의 전 이사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연준 내에서도 전통적 통화 정책 경험이 있는 엘리트로 평가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에 관련되어서 지금 언론 헤드라인의 평가가 영 좋지 않거든요. 매파 중에 매파, 긴축의 저승사자, 자산시장 다 죽인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워시는 2008년 연준 이사였던 시절 연준이 시장에 돈을 풀 때마다 공개적으로 위험하다고 제동을 걸었던 전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그가 어떤 생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시장에서는 워시를 트라우마로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를 트럼프가 차기 의장으로 지명을 했다?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당연히 투매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제가 말한 것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월 중순 클래리티 법안 연기로 인해 암호화폐 공포 물량이 쏟아지면서 1차 타격, 그리고 1월 말 연준의 셧다운 이슈로 인해 또 공포 물량을 뱉어내면서 2차 타격, 마지막으로 대망의 케빈 워시 등장으로 인해 시장에 트라우마가 생겨 3차 타격, 기이학적인 1, 2, 3 펀치를 맞고 코인 시장은 현재 너덜너덜해진 상태입니다. 물론 시장은 절망적인 상황이 맞습니다. 하지만 멘탈 단단히 잡으셔야 해요. 현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저와 함께 투자 방향성을 새롭게 잡으시죠. 자,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코인은 물론 안전자산인 금과 은까지 폭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금을 눌러 중국을 견제, 코인을 눌러 저가 매수 환경 조성, 그리고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편입하기 위한 미정부의 움직임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저는 이런 상황을 토대로 오늘부로 제 투자 전략을 수정할 겁니다. 저는 욕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게는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합니다. 첫째, 금 전량 매도하지 마십시오. 포트폴리오의 30에서 40%를 보험으로 남기십시오. 금은 단기적으로는 정책에 의해 흔들릴 수 있지만 전쟁, 금융 시스템 불안, 통화 신뢰 붕괴 같은 극단적 상황에서 여전히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자산입니다. 지금 금이 흔들린다고 해서 금의 역할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이 구간에서 금을 전부 던지는 건 보험을 해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비트코인에 편입하십시오. 이제 미국 정부가 밀어주는 자산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과거처럼 제도박 자산이 아니라 ETF 승인, 제도권 편입, 전략자산 논의 다음 단계로 넘어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셧다운 정책 혼란 국면은 달러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내는 구간입니다. 이때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자 대안통화로 정면에서 시험대에 오르고 있어요. 셋째, 이번 셧다운 공포를 기회로 활용하십시오. 주말 공포, 뉴스 헤드라인, 과도한 해석이 겹치면 개인 투자자부터 물량을 던집니다. 이 구간은 항상 가장 비싸게 판 사람과 가장 싸게 산 사람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공포가 극대화될 때 포지션을 천천히 쌓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국면에서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멈췄지만 판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은 방패로, 비트코인은 창으로, 이 하이브리드 전략만이 이 난세에서 살아남는 길입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잡한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는 전략과 그에 대한 대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코인 시장의 향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 코인 스케치북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달아서 응원을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만을 엄선해서 여러분들께 힘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